이번 테마는 제2편 물권법에서 챕터 두 번째 물권 변동에 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앞서서 몇 가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한 번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의 원칙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할 수 있는 것이 물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뭔가 징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즉 공시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 특수한 동산, 자동차 성박은 특별법에 따라서 등기 또는 등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공시의 원칙이다. 공개적으로 보일 시자,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원칙이 된다는 것. 공시의 원칙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 소유자가 있는데 을이 서류 위조해서 등기친 경우, 즉 갑구, 갑 소유권, 그런데 서류 위조해서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죠. 등기부상. 그럼 미안하지만 을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을이 위조해가지고 병한테, 그러면 병이 선이라는 얘기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샀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부상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병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폭탄 기억나십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자, 명의를 만나면 선의도 살고 악의도 산다. 그 다음에 반은 살고 반은 죽으면 얼마나 비통할까? 즉 선의는 살고 악이 죽는 것,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그래서 명의와 비통, 이것이 아니면 그냥 다 폭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원리를 따르게 되면 역시 선의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얘기죠. 폭탄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 동산 다 적용합니다. 그런데 등기만큼은 공시를 신뢰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에 공신력 없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 가면은 무효 등기 믿고 건너갔을 때 명의, 명의신탁, 비진의 표시, 통정, 이런 것이 아니면 폭탄으로 기억하시면 선의도 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잠깐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갑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차피 병은 꽝이니까 선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자입니다. 을병, 말소 두 명을 상대로 해서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럼 두 명 상대하는 것이 귀찮죠. 이때는 바로 병에서 갑으로 넘어오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병으로부터 직접 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두 명을 상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병에서 갑으로 직접 이전. 이것은 소유자께서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공신의 원칙을 잠깐 보충 설명드렸고, 다음은 본격적으로 제1절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앞서서 잠깐 두 가지 봅시다. 신축 완성했습니다. 소유권 취득은 언제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 시점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소유권 취득 시점은 지금 같은 경우는 신축 완성 시 자동 취득일까? 보전 등기해서 해야지만이 비로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일까?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신축 완성 같은 경우는 바로 자동 취득이 되겠습니다. 한편 신축 완성된 건물을 매매를 했다 합시다. 건물 매매를 체결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은 언제일까요?
잔금 지급하면 자동 취득할까 아니면 이전 등기해야지 비로소 소유권 취득할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등기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 취득인지 등기 취득인지 자 한편 을이 혹시 사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상속인 병은 소유권 취득이 언제일까? 자동 취득일까? 아니면 등기 취득일까? 상속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동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 취득인지 등기 취득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는 물권 변동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당사자 의사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서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규정 물권 변동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취득한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고 법률 규정은 자동 취득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취득인지 등기 취득인지 그 연습을 하는 테마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물권 변동 간략하게 이미지화시키면은 등기가 필요한 경우죠. 따라서 등기 취득.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법률 행위. 가장 대표는 매매. 그래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또는 교환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증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을 말합니다. 혹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받아도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판결 받아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 취득쇼가 있습니다. 남의 토지에 깃발 꽂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남의 토지에 깃발 꽂고 점유해서 20년, 물론 소유사 평원 공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년 됐을 때 자동 취득은 아니고요. 당연히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고 등기 분료, 요거는 자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7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상속, 공영, 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 수, 형, 경기도에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다?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나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기가 필요한 경우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 첫 번째, 매매 교환 증여. 다음, 이행 판결. 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도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않고요.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민법에서는요,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는지 그 시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다음, 협의란 단어가 나왔을 때, 잘 보세요. 이 협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합의했다 이야기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 토지 갑이 3분의 1 지분이 있고 3분의 1 지분이 있습니다. 이때 다행스럽게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현재의 물건을 지분만큼 쪼개기로. 그러면 집만큼 쪼갰을 때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느냐? 요거는 법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각자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또 하나, 역시 공유관계 있는데 협의가 안 돼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원에 갔다는 얘기예요. 자, 법원 판결 이전 조정 단계에서 조정이 나옵니다. 자,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판례 태도는 이때도 등기해야 취득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협의란 단어가 보이면 요거는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은 포기입니다. 공유 지분을 포기합니다. 저당권 포기합니다. 이 포기는 단독 행위로서 법률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역시 3분의 1, 3분의 2 지분이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내 지분을 너한테 포기할게. 그러면 을이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지,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기도 등기 취득. 다음 점유 취득 시효. 갑의 토지 깃발 꺾고 을이 소평공 20년 점유했을 때 자동 취득이라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남의 토지에 깃발 꺾고 20년 됐을 때 자동 취득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20년 됐는지 갑하고 을하고 한번 다퉈봐야 될 것이고, 또 소유사가 있었는지 평언했는지 공언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툼을 통해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은 등기 없이도 일어나는 경우,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 이미 우리 앞에 써 있어요. 상속, 공영, 징수, 수용입니다. 형성 판결. 상수형 나왔죠? 지금 나오는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우리가 공유 가지고 지금부터 몇 가지 내용을 볼게요. 공동소유에서 다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는 사업 목적이 없는 경우가 공유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돼서 이 토지를 지분만큼 각자 쪼개갔을 때 이 현물 분할은 법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각자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두 번째,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들어갔어요. 조정 단계에서 다행스럽게 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여기도 협의가 됐다. 그래서 판례 태도는 이 경우도 각자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앞에서 본 거고요. 이제 문제는 조정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조정 단계를 지나서 결국은 법원에 가서 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제목이 뭐다? 공유물 분할 판결. 시험에 형성 판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공유물 분할 판결로 바꿔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원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럴 경우는 확정됐을 때 등기 없이도 자동 취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유 관련돼서 협의란 용어가 나오면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은 이거는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 이 세 가지 스토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외우려 하지 마시고 원리를 조금이나 찾아가면서 노력하신다면 반복의 힘에서 어느 순간 이해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공영징수는 수형입니다. 상수형 경기도에 살아요. 기억해 두세요. 상수형, 태수형이 아닙니다. 태수형 아닙니다. 상수형 어디 살아요? 경기도에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기타. 쭉 펼쳐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하나씩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시험은 답 찾는 기술이죠. 그래서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 여기 법정저당권, 법정갱신, 이런 내용, 구체적 내용을 설령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자동 취득인지 등기 취득인지는
금방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법률 규정. 당연히 등기 없이도 자동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대표적인 집합건물이죠. 각자 호수마다 소유권이 들어갑니다. 이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 취득도 자동 취득이 되겠습니다. 또 분묘기지권 취득 7, 8, 9, 10. 자, 보시면 취득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도 있다는 얘기예요. 취득만 있는 게 아니고 소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은 자동 소멸.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은 법률행위 취소나 해제에 의한 소유권 복귀. 자, 취소가 뭐 있었습니까? 재착사강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등기가 넘어갔다 합시다. 그럼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X가 되면서 등기도 X가 되면서 소유권은 자동 복귀입니다.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 자동 복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자동인지 아니면 등기인지 헷갈릴 때는 자동에다가 한번 승부 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쪽 기타는 자동 취득, 자동 소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법정 가지고 한번 예를 든다면 법정갱신이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자동 취득, 자동 갱신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관습법지, 법정갱신은 자동 취득, 자동 갱신이니까 여기 등기가 없이도 자동 취득, 자동 갱신된 거니까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거죠. 법률 규정은 자동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로서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 교환은 법률 행위이므로 당연히 등기 취득이 될 것이고, 자, 동그라미 2번도 보세요. 시작이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등기를 명하는 판결돼 있죠. 그러면 법률 행위니까 이것도 당연히 뭐다? 네, 이건 이행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등기 취득. 세 번째 거 읽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합의란 용어가 나오죠. 합의 당연히 등기 취득입니다. 근데 네 번째 거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는 형성 판결입니다. 요거는 자동 취득. 다섯 번째입니다. 피담보 채무 변제란 저당권 소멸. 요거는 채권이 주가 되고 저당권이 종입니다. 따라서 주된 채무가 소멸하면 종된 저당권도 자동 소멸한다. 즉 채권 있어서 등기부에 저당권 있고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하면 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자동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여섯 번째 합유 지분 포기, 공유 지분 포기, 합유 지분 포기, 단독행위, 법률행위. 따라서 이것도 등기해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키워드가 법정. 따라서 등기 요하지 않고요. 8번도 관습법지, 등기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혼동 저당권 소멸. 뒤에서 나옵니다. 이 혼동도 역시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합 동일인에게 귀속되면서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자동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점유 취득시효 나옵니다.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취득해야 됩니다. 11번째 구분 소유권. 여러분들이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 것도 자동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별해 가시면서 한 문제 꼭 맞히십니다. 자동 취득이냐 등기 취득이냐, 그때 키워드가 뭐다?
상수형 경기도에 살아요.